만날 때마다 머리는 굳고 가슴은 녹아내립니다. 그런 말 의사에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특히 내가 아직 흰 가운을 입고 있을 땐 더더욱. 그럼 벗어요. 여긴 더 이상 진료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요? 지난번엔 장갑을 꼈지만 이번엔 맨손이에요? 그 손 길을 잃게 두세요. 저는 저항 안 해요. 제 몸은 애초에 서현주 선생님. 시험하지 마요, 윤재훈 씨. 지금 당신은 불을 지르고 있어요. 시험하지 마요, 윤재훈 씨. 지금 당신은 불을 지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의사로서 만졌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만지면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놓지 마요. 그냥 안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게요. 당신이 당신 자신 때문에 떨릴 때까지. 아니요. 이건 생존이에요. 우리 둘 다 열이 나고 있잖아요. 벗지 않으면 못 사니까. 바지를 내리신 건 원장님이셨잖아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제 것을 그렇게까지 진료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병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오고 싶었거든요. 그 따뜻하고 은밀한 손길이 잊히지 않아서요. 서현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진료용 파일을 내려다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곳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마주하지만 이 이름은 이상하게도 기억이 오래 남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의 차트만은 내가 먼저 기억해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시선을 들었다. 검은 재킷에 목까지 올라오는 니트를 단정히 입은 남자가 조용히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는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고 말없이 자리에 앉는 그의 동작은 지나치게 조용해서 오히려 시선을 끌었다.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예약하신 거죠? 나는 최대한 의례적인 톤으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네, 최근에 아랫배가 자주 묵직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이 있어서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환자의 표정과 몸짓을 스캔했다. 그의 손은 정리된 손톱과 가벼운 주름이 보였고 양손은 햇빛에 조금 타 있었다. 사무직보다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쪽일지도 모른다.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조경 쪽 일을 합니다. 간헐적으로요? 요즘은 쉬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 기록에 메모했다. 그럼 일단 기본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진료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허리 아래로는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의료용 장갑을 꺼내며 말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료대 쪽으로 이동해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려 앉았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손에 장갑을 꼈다. 익숙한 절차, 익숙한 동작.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 익숙함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오른손으로 복부 중앙을 짚으며 말했다. 살짝 힘을 빼주시고요. 압통은 없으시죠? 네. 대답과 함께 그의 순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내 손끝에 닿은 감촉이 달랐다. 그의 하복부와 그 아래의 긴장감은 의외로 단단했고 피부는 예상보다 더 따뜻했다. 나는 침착하게 손을 아래로 옮겼다. 의료 행위였지만 순간적으로 나의 호흡이 조금 짧아졌다. 그의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러 해 이 일을 해왔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거기서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 직업적으로 마주했지만 지금은 어쩐지 여성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혹시 여기에 묵직한 느낌이나 통증이 있으셨나요? 내 질문은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기대고 있던 내 손은 분명 이전보다 조금 느리게,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가끔 저녁에 좀 뻐근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기억에 남지 않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그의 감각이, 그의 천이, 그리고 내 머릿속에 파고드는 자극이 모든 걸 덮어버렸다. 검사를 마쳤다. 크게 우려할 만한 소견은 없어요. 다만 남성 호르몬 수치나 전립선 관련해서는 기본 수치를 봐야 하니까 피검사와 소변검사 같이 진행하죠.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바지를 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다시 오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다시 와야겠네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 말에 내 입꼬리도 미세하게 올라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여운이 길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다음 주가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 주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나는 진료가 끝난 뒤 남은 차트를 정리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윤재훈이라는 이름을 먼저 찾았다. 그리고 그의 검사 결과가 병원 전산망에 뜬 날, 나는 마우스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다. 아니, 오히려 건강하다는 쪽에 가까웠다. 전립선 수치, 호르몬 수치 모두 기준 범위 내에 굳이 뭔가를 더 권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내 손은 그 검사표를 인쇄해 파일에 곱게 넣었다.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한 명분이었다.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다. 예고된 날, 예고된 시간. 윤재훈은 조용히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기다리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열었다.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세요. 기본 수치들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단정하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맑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다만 나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 그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파장이 일었다. 그와 조금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그를 붙잡을 이유가 필요하다는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호르몬 수치가 약간 하한선 가까이에 있어요.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경과 관찰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시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가 진료대 위로 몸을 옮겼다. 나는 장갑을 꺼내며 말했다. 한 번 더 촉진 검사를 해볼게요. 초음파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외형적 검사만. 네? 그는 바지를 풀고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손에 장갑을 꼈다. 얇은 라텍스의 촉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검진은 평소와 같은 동선이었다. 서해부로, 그리고 사타구니 쪽으로. 하지만 내 손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그것을 다시 마주한 순간 나는 지난주 그날의 촉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조금 민감하실 수 있어요. 후 편하게 하세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내 손끝은 조금씩,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미세하게 진동하듯 움직였다. 진료용 접촉이 아니라 내 감각을 확인하고자 하는 무언가였다. 그의 그것은 여전히 단단했고 가끔씩 작은 경련처럼 움찔거리는 느낌이 손에 닿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의 호흡이 전보다 짧아졌다는 걸, 눈을 감았다는 걸, 그리고 몸이 아주 미세하게 열을 품기 시작했다는 걸. 혹시 불편하신가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눈을 뜨며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끝맺지 않은 그 말은 무언의 허락처럼 느껴졌다. 나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을 살짝 비틀어 보다 부드럽고 넓게 그를 감쌌다. 이제 나는 의사가 아니라 여자였다. 나는 그의 바지 위로 시선을 옮기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이미 내 눈은 그의 피부에 남은 얇은 온기를 따라가고 있었다. 오늘 검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 한 번 더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선생님,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진료 차트 위에 놓인 그의 이름을 나는 한 번 더 손가락으로 짚었다. 진료 차트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를 더 조심하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의 진료일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진료 차트가 더 뚜렷하게 떠올랐고 손끝에 남은 천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은 일부러 그가 앉았던 진료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기도 했다. 그날 내 손에 남은 건 단지 감각이 아니었다. 진료를 가장한 스킨십, 그것이 만들어낸 균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게 번지고 있었다. 윤재훈은 다시 왔다. 약속한 정기 검진이었고 나는 의도적으로 그를 마지막 타임으로 예약해 두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우송병원에는 희미한 음악과 형광등, 불빛만이 깔려 있었다. 나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검은 코트, 조용한 걸음, 그 눈빛. 지난번보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앉는 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 이후로는 큰 불편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들으며 차트를 펼쳤다. 손끝이 떨릴까봐 천천히 넘겼다. 다행이에요. 수치도 괜찮고 자가 기록지도 잘 작성해 오셨네요. 그는 작게 웃었다. 사실 그런 거 써 본 적 없는데 의외로 생각 정리가 되더군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내면을 돌아보는 것, 가끔은 신체적 이상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아주 짧지만 확실한 눈맞춤이 있었다. 피하지 않는 시선. 그는 알고 있었다. 지난 진료에서 내가 저지른 행동.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의 눈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늘은 초음파는 생략할게요. 대신 생활 루틴이나 자가, 관리 방법을 더 설명드릴게요. 그런 건 메일로 주셔도 되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정확히 전달하려면 말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원장실로 잠시 가실까요? 그는 조용히 아주 짧게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을 먼저 열었고 그가 뒤따라 들어왔다. 원장실, 진료실보다 더 차분하고 침묵이 잘 새우며드는 공간.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고 창문 옆 소파엔 오후 햇살이 길게 눕고 있었다. 나는 책상 쪽에 앉았고 그에게 소파를 권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았다. 나는 일부러 진료복 앞서풀 정리하며 물컵을 집었다. 평소보다 느린 동작, 조금 더 다가가는 자세. 윤재훈 씨.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자 그가 눈을 들었다. 요즘 혼자 계시죠? 네, 오래됐습니다. 사람이 혼자라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나는 다시 그를 바라봤다. 지난번 진료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 마음이 걸렸어요?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건 괜찮아요. 나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명확한 의미였다. 거절이 아니었다. 심지어 침묵보다 솔직했다.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이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질문처럼 던진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다면 이번엔 맨손으로 할게요. 그의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 자세가 대답보다 더 분명했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지를 풀어내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었다. 벨트를 푸는 소리, 금속 버클이 느리게 열리는 순간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단추를 천천히 하나씩 풀었다. 속은 위로 드러난 그의 허벅지와 복부 그리고 그 아래 지난번보다 더 선명하게 반응한 그의 그것. 이번엔 장갑을 끼지 않았다. 내 손바닥이 그대로 그의 온기를 받았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생생한 감촉. 나는 한동안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느릿하게 그를 감싸쥐고 감각을 익혔다. 긴장되시나요? 내가 속삭이듯 묻자 그가 낮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생각났습니다. 저도요. 나는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다리 근육이 작게 떨렸고 입술이 마른 듯 들썩였다. 나는 천천히 손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의 그것은 내 손끝의 압력에 반응하며 점점 뜨거워졌다. 숨소리는 짧고 거칠었고 나는 그의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뻗어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정면으로.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다. 그건 욕망의 시선이었다. 긴장을 풀어드릴게요. 이번엔 진짜로.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허벅지 근육이 내 손끝 아래에서 느리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맥박처럼 뛰는 감각을 따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차가운 진료실에서와는 달랐다. 원장실의 온도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뜨거웠다. 그의 그것은 내 손 안에서 묵직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내 손바닥에 전해지는 탄성과 온기는 생생하게 내 혈관으로 퍼졌다. 윤재우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하게도 부드럽게도 아닌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움직였다. 내 머리카락을 조심히 쓸어내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볼에 닿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 기다림에 가까웠다. 나는 손을 멈췄다. 그와 나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그 한 단어 속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었다. 내 이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었지만 나는 그 부름 하나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앉은 채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전보다 훨씬 깊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았다. 잡는 힘은 약했지만 그 손길에는 나에게 다가오려는 명확한 의지가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으로 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마치 오래된 연습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나를 끌어당기듯 안았다. 가슴이 닿고 호흡이 겹쳤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아주 조심스러웠다. 그는 망설이듯 그러나 반복해서 입을 맞췄고 나는 마침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온기가 천천히 섞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무릎 위에 앉은 채 그와 시선을 맞췄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의 손이 다시 허리선을 따라 내려왔다. 나는 내 진료복 단추를 조용히 풀었다. 2개, 3개. 속옷으로 닿는 공기의 온도에 몸이 움찔했지만 그의 손이 덮였을 땐 오히려 더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고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숨을 불어넣었다. 오늘만은 아무것도 묻지 마요. 그는 대답 대신 입술을 다시 내 목에 눌렀다. 몸이 겹쳐지고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감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숨을 토하고 손을 움직이고 나를 본능적으로 끌어안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진료가 아닌 사람이 사람에게 닿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 안의 감정은 이제 멈추지 않을 걸 알았다. 공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천으로 가득했던 방 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고 있었다. 윤재우는 내 옆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댄 채 숨을 골랐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무언가 지나간 후의 정적이란 항상 불편하거나 후회로만 가득한 건 아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허리에 머물러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감각이 살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진료복은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후회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적어도 지금은.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하지만 그 안에 자리한 긴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옷을 다시 여몄다. 하나하나 단추를 채우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윤재우는 조용히 바지를 정리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이건 없던 일로 하긴 어렵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지울 수도 없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답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이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런 일 자주 있었습니까? 나는 그 물음에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싶다고 느낀 거.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무거웠던 걸까? 아니면 나처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나는 책상 옆에 있던 정리함에서 티슈를 꺼내 그의 손에 건넸다. 그는 묵묵히 받았다. 그 행동은 묘하게 낯설었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이 관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먼저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을 생각 안 해본 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준비된 고백이 아니라 고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진심처럼 들렸다. 한 번 더 이런 시간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단순히 육체의 충동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마음을 얹고 있었다. 나는 책상 쪽으로 돌아와 앉으며 진료 차트 하나를 펼쳤다. 기록은 없지만 이 안엔 그가 담겨 있었다. 당분간 뇌래는 제가 직접 보죠. 네, 정기대원으로 잡혀있는 환자들은 간호사가 관리해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담당할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수근근 나에게 말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이 사람도 이 관계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와의 거리는 여전히 가까웠지만 한 발 물러난 감정의 균형이 느껴졌다. 원장님, 그가 나를 불렀다.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아니라 서연주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서연주 씨. 그 호칭 하나에 나는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진료실의 시계가 5시를 지나고 있었다. 병원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붉은 햇살이 바닥을 물들였다. 나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음 달에도 오겠습니다. 그럼요, 전 그걸 기다릴 겁니다. 문이 닫혔다. 진료실엔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고요가 낯설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다. 전날 그와 있었던 원장실을 먼저 둘러보았다.
커튼은 그대로였고 의자 위치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묘하게 공기의 결이 달랐다. 책상 앞 소파를 보는 순간 어제의 순결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쏟아지듯 들어왔고 그제야 숨을 쉬는 감각이 돌아왔다. 오늘은 외래 진료가 꽤 많았다. 예약이 빽빽했고 간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평소처럼 진료복을 입고 스코프를 걸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첫 환자가 들어왔을 땐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환자까지도 문제 없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자의 증상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순간 멈췄다. 그가 호소한 통증 부위가 내가 윤재훈의 그것을 감싸쥐었던 그 위치와 정확히 겹쳤다. 순간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다음 예약 목록을 훑을 때마다 무의식 중에 윤재훈이라는 이름을 찾아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내게 말했다. 원장님, 재훈 환자 차트 따로 보관 중이신가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네, 왜요? 어제 검사 결과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았는데 원장님만 열람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볍게 웃었다. 아, 제가 직접 담당하겠다고 설정했어요. 그분은 제가 계속 관리할 거라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갔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짧은 대화로 크게 흔들렸다.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의사로서, 전문직으로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수십 번 되뇌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오히려 그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그가 내 앞에 앉아 조용히 웃던 모습, 말없이 내 손에 반응하던 따뜻한 피부, 그리고 진료 차트에 기록되지 않는 그의 눈빛. 나는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러 나갔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고 그가 말했던 메뉴를 자연스럽게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진하게요, 얼음은 적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그걸 시키는 건지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진료가 끝난 저녁, 병원 문을 닫고 혼자 원장실에 앉았다. 커튼을 닫고 불을 낮췄다. 책상 옆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 내 손을 조용히 올려봤다. 그 따뜻한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함을 열었다. 보낸 적 없는 메시지를 수차례 쓰고 지우고 다시 썼다. 오늘 같은 날씨, 이상하게 생각났어요. 전송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나는 결국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다녀오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그가 있는 쪽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일시적인 욕망이 아니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번 떠올려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단 한 번의 진료로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다음 예약표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한 칸을 비워두었다. 이제 그 이름을 기다리는 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하루였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보려 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거울 속 내 얼굴을 확인하고 출근 준비를 마치는 하루. 그런데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다.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줄기 안에 그녀의 손길이 겹쳐졌다. 셔츠 단추를 채울 때면 내 가슴팍을 스친 그녀의 입김이 떠올랐고 넥타이를 멜 때는 그녀가 내 목에 얼굴을 묻던 감촉이 살아났다. 나는 혼자 사는 아파트의 거실을 전보다 훨씬 천천히 걷게 됐다. 걸음 속에 남아있는 잔상들을 지우지 못한 채 그녀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 말이 나를 붙잡았다. 단지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린 첫 문장이었다. 회사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집중이 잘 됐다. 기계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건 도망이었다. 내가 일에 몰두할수록 그녀에 대한 생각을 밀어내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류를 정리하며 숫자를 읽는 중에도 그녀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검진을 받았던 날, 그녀가 내 바지를 조용히 내릴 때 입술을 깨물던 그 표정. 나는 그 얼굴이 지금까지 어떤 여자보다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서 손을 떼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단지 충동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의 시간이 다시 반복되길 바라고 있었다. 다음 약속까지 한 달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건 너무 길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게 욕망 때문일까? 아니었다. 그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다가가게 만든 모든 건 내 안의 감정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진료로 날 다룬 게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내 감정을 열었다. 나는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며칠이든 한 달이든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병원 위치를 다시 검색했고 진료 일정표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녀가 근무하는 요일은 같았다. 그리고 나는 주차장까지 갔다.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병원은 어두웠고 불빛은 원장실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을 보며 나는 다시 그 안에 있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다음날 나는 진료 예약을 다시 잡았다. 윤재훈입니다. 최근 검사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접수 직원은 흔쾌히 자리를 예약해 주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보는데 필요한 건 단지 하루였다. 그리고 그 하루는 곧 찾아올 것이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던 그날의 눈빛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 있었다. 이제 다시 만났을 때 나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그녀에게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줄 차례니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창밖이 흐렸다. 도착한 나는 습관처럼 원장실 커튼을 걷었다. 잿빛 구름 아래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유난히 느리게 보였다. 오늘도 환자 예약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중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11시 10분.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윤재훈 환자 도착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보다 기다림의 끝에 닿는 안도의 떨림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은 단정했고 차림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전보다 깊어져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결심을 무너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진료 차트를 펼쳤다. 그러나 시선은 숫자에 닿지 않았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진료는 명분이었고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도 따라 일어섰다. 우리 사이엔 어떤 명분도 없었고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역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그 거리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이런 관계 당신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나는 손을 포겠다. 그의 손길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우리는 감정을 얹었다. 나는 그를 원장실 안쪽 작은 소파로 이끌었다. 문은 닫혔고 커튼은 다시 쳐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내 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한 감정이었다. 서로의 입술이 떼어진 순간 나는 눈을 떴다. 이건 진료가 아니에요. 그가 속삭였다. 알아요. 이젠 마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하루 속엔 늘 상대의 이름이 있었다. 진료실 안에는 기록되지 않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어떤 의학 서적에도 쓰이지 않는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역시 나를 사랑했다. 이건 금기도 규칙도 아니었다. 단지 두 사람이 서로를 원했던 순간의 기록이었다. 병원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가운을 벗었다. 그날의 마지막 환자는 그가 아니었지만 내 마지막 기억은 언제나 그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 내 심장은 다시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방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진짜 위험한 건 그 선을 아예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그녀의 속삭임을 기억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록은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커튼을 걷고 책상을 정리하며 그의 손이 머물렀던 자리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잔열은 없었지만 그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날의 서현주는 진료복을 입은 의사이면서도 한 사람의 여자였고 윤재우는 병원에 온 환자였지만 그 이상으로 나를 받아주는 존재였다. 우리는 더는 진료 일정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내 스케줄표에 없었지만
내 하루의 한복판에 있었다. 가끔 그가 내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병원 앞을 서성일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다. 서로 인사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서연주 씨, 이런 게 사랑일까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기댔다. 말로 정의할 수 없다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름 없이, 명분 없이 감정만으로 관계를 이어갔다. 병원 안에서도 밖에서도 특별한 약속도 없이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었고 그것이 의외로 평온했다. 나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다. 나를 덮쳤던 그 날의 욕망은 감정으로 번졌고 감정은 다시 삶의 온기로 이어졌다. 그는 어느 날 작은 종이 봉투를 내게 건넸다. 직접 만든 차시피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좋을 거라고 했다. 나는 봉투를 열며 웃었다. 당신은 늘 조용히 다가오네요. 그가 대답했다. 그게 내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소란스럽지 않게 대신 오래도록. 우리는 그 말 이후 아무 말 없이 병원 뒤 작은 정원을 함께 걸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고 얼었던 흙 사이로 연초록 잎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계절이 지나면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게 될까?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허리에 닿아 있었고 나의 손끝은 그의 천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주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